네, 수능 특강 영어에 한축 이미 3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친 Creativity is the original open source code가 무슨 의미인지를 찾아보래요. 자, 창의성이라는 거는 본래 오픈 소스 코드다.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까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문단의 구조를 보면요.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 있어요. 이 빈칸 이제 함축 의미가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주제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그 문단의 구조를 봤을 때 우리 중간에 however이 보이기는 합니다만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중간쯤 지나서 있기 때문에 인제 주제를 뒤집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한번 들어가 보면서 이 글의 주제가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The primary impetus of scientific and technology innovation" 했으니까 자, 과학적, 기술적 혁신의 가장 주된 동력원은요. "has been our increased ability."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래요. 근데 뭐 할 수 있는 능력이냐면 다른 사람들과 아이디어를 인제 같이 reach out 했으니까 가져오고 이제 접근하고 또 exchange 했으니까 교환할 수 있는 우리의 증가된 능력이어 왔대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과학적 또는 기술적 혁신이 일어날 때는 뭐였냐면 다른 사람과의 아이디어를 잘 공유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impetus라는 단어가 동력이란 뜻인데 어쨌든 혁신을 끌어가는 힘이 되겠죠. 혁신을 인제 끌어가는 힘이 바로 뭐다? 다른 사람과의 정보 공유이다. 그런 다음에 이제 as well as 나왔으니까 이 to 부정사 두 개가 병렬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to borrow other people's ideas 했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이제 아이디어를 차용, 가지고 와서요. 그리고 그것들을 인제 섞어요. 우리 자신의 것과. 그래서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와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차용해서 결합시키는 것, 그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같이 교류해 보는 능력이 우리의 혁신을 끌어갔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적 혁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과학기술적 혁신이라는 거. 무엇으로 이제 이것의 동력, 이것을 끌어갔던 힘이 바로 뭐냐면요. 타인과의 어떤 공유입니다. 타인과의 정보 공유, 아이디어 공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제 그렇게 이렇게 돼야지 우리가 과학기술적인 혁신을 이뤄갈 수가 있는 거래요. 자, combinatorial creativity 했으니까 뭐 결합적 창의성이라는 것은요. 인정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래요. 인정하는 거래요. 자, 무엇을 인정하는 거냐면 대시 동격의 대수로 뒤에 완전한 문장 나올 겁니다. 자,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독특하진 않다. 진정으로 뭔가 이제 창의적이지는 않다라는 인정인 거래요. 근데 적어도 not in the sense 어떤 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어쨌든 어떤 것도 독특할 수는 없는 거냐면 of being constructed entirely from scratch 했으니까 자, 지금 of 전치사기 때문에 뒤에 동명사가 들어갔는데 수동 동명사가 들어갔죠. 그럼 구성되는 것. 근데 전적으로 from scratch 했으니까 바닥을 긁어서부터 다시 말해서 아주 시작부터 전적으로 구성이 되어진다라는 면에서는 특히나 어떤 것도 이제 유니크하지 않대요. 독특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걸 인정하는 게 결합적 창의성이래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정보 공유가 중요한데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결합적 창의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창의성을 가지고선 인제 우리가 이것을 끌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혁신이 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That notion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말이 좀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유해서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혁신을 이뤄가지. 그 개념이라는 것은 하면서 계속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난대요. 근데 is met with considerable resistance 했으니까 이런 창의적인 공간에서 아주 상당한 그런 저항에 맞서게 됩니다. 이런 개념은요. 자, 그러면 이런 개념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요. to create 뭔가를 창조한다는 거, 만들어낸다라는 것은 완전한 빈 어떤 캔버스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여기서는 뭐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주제문에 대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양보가 나옵니다. 이 내용에 대한 양보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제 "창의성이라는 거 완전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는 게 인제 창의성인 거 아니야? 근데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아이디어를 가져온다고? 그건 창의성은 아니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딱 두 문장 양보해 주지만 다시 어떻게 돌아오냐면 however, 하지만 내가 얘기하고 있는 거 맞을걸 하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줍니다. 자, 많은 데이터들이 존재해요. 근데 어떤 데이터냐면 to support this ecosystem. 이러한 생태. 근데 이런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inspiration, 영감을 주고받는 이런 생태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아주 많은 데이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시 주제로 돌아왔어요. 이거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 하지만 아니야. 이거 맞아. 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합적 창의성이 있어야 되고, 다시 돌아와서, 영향을 서로 주고받고, 또 영감을 서로 받고 이러면서 이제 창의성이라는 것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설명을 해 주기 위해서 이제 예시가 들어갑니다. 자, 예시로서 이제 리나라는 사람, 예술가인데요. 이 사람은 찍어서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어요, 고대의 어떤 유물들을. 근데 이런 이제 뭐 메트로폴리탄의 어떤 박물관, 이 미술관으로부터의 이런 유물들로 찍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녀의 이제 부분, 그녀가 얘기하고 싶은 요점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한 거죠. 어떤 요점이냐면 모든 창의성이라는 것은 derive에서 나온 거거든요. derivative 했으니까 인제 굉장히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용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혼자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쨌든 파생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예시로서 인제 나오게 된 사람이 니나 뭐죠? 이름이? 페일리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결국에는 파생적이라는 겁니다. 요거 빈칸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자, 모든 창의성이라는 것은 파생적이다라는 표현 좀 잘 기억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주제문이에요. 자, 그래서 모든 이제 미술 작품들은요, 파생적인 작품이라는 거죠. 자, 그 애니메이션에서는요, 또 올리브 라릭이라는 사람이요. 두 번째 예시가 나옵니다. 올리버 라릭이란 사람이 examine the reappropriation 했으니까 재전유, 말은 좀 어렵지만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래서 이미지의 재전유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의 비디오 에세이에서요. 벌전스라는. 근데 이제 뭐 하면서 그랬냐면 어떻게 디즈니가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재활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죠. 재활용하고 있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이러한 똑같은 인제 이미지의 재전유를 설명을 했어요. 자, 그래서 창의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본래의 어떤 오픈 소스 코드나 누구나 가져가서 다시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서로 공유되어지는 것이 바로 창의성이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어디에서 나왔었냐면 두 번째 줄에 reach out and exchange ideas with others 이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죠? combinatorial 이 표현도 이제 어쨌든 서로 인제 같이 공유를 하는 거니까 결합적 창의성이라는 말을 한 번 더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진짜 인제 독특한 건 없다. 진짜 오리지널한 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를 이러한 인제 영향과 영감을 받는 생태계라고 설명을 하면서 다시 한번 보내요. 그다음에 이 recycles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죠. 이미지라는 거 서로서로 인제 주고받으면서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주제로 봤을 때 조금 어려워 보일 수는 있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핵심어를 따져보자면 창의성이라는 것이었고요. 이 창의성이라는 건 바로 뭐냐면 독특하지가 않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파생적이다라는 게 이 두 가지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다른 주제문이나 요지문 같은 것도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두 개 단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답을 골라볼까요? 자, 1 번에 창의성이라는 건 본래 기본적으로 독특함과 이런 이제 그 뭐죠? 독창성에 관련된 것이다. 이거 반대 내용이네요. 그죠? 우리가 무조건 독특하고 이제 독창적이진 않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기술적 혁신이라는 것은 인제 완전히 인제 뭐 오리지널한 이제 독창적인 그런 창의성에만 의존한다. 뭐 기술적인 혁신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완전히 이제 창의적이다라는 것도 반대 개념입니다. 3 번. 자, 대중의 기여. 오픈 소스 너무 빠져들면 안 돼요. 이거 오픈 소스라는 단어 나왔다고 이거에 빠져들어서 이걸 대중들이 기여하는 것이 창의적인 혁신으로 이어진다? 그럼 모두가 공유한다며.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같이 기여를 하는 거지? 이렇게 더 많이 나아가지 마세요. 우리 대중들의 기여는 아니었습니다. 자, 4 번. 창의적인 작품들은 항상 이제 어디로 공로가 돌려져 가야만 하냐면 그들의 본래의 어떤 창작자에게 이런 공로가 항상 가져야만 한다. 이거는 어때요?
얘도 반대죠. 우리가 그러면 이제 뭔가 독창적인 뭔가를 처음으로 만들어낸 사람들만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부터 난 또 다른 창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5번. 자, 창의성이라는 것은 아이디어를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지고 와서 그 위에 차곡차곡 쌓는 것이다. 찾는 것을 포함한다. 너무 좋네요. 그럼 답은 5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의 어떤 재료가 되어지는 그런 기반은 서로서로 이제 주고받고 이제 다른 독창적인 사람들로부터 차용을 해서 그거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파생을 시켜서 나의 기본적인 창조성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함축입이 많이 어렵죠. 네, 내용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제 3번 이해 안 되시면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질문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 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your low road guided hands 했으니까 너의 이제 낮은 길로 이제 뭔가 끌려가는 그런 손이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되는지를 안다. 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죠. 낮은 길이요? 낮은 길이 무슨 일인지, 무슨 길인지 한번 설명을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프로이드가요, 오래전에 인제 그 구분을 했어요. 의식적이고 인제 의식적인 그리고 인제 무의식적인 그런 어떤 정신에 대해서 인제 구분을 했습니다. 오래전에 구분을 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을 할 수가 있대요. 자, 그치만 오늘날의 이해, 그런 이제 무의식적인 어떤 정신에 대한 우리의 오늘날의 이해는요, 프로이드랑 이제 프로이드의 이런 이제 뭔가 소용돌이치는 그런 무의식성의 아니래요. 근데 그 이제 이제 소용돌이를 치고 있는 이런 무의식이라는 것은 그것에 억압된 충동이 있고 또 본능을 가지고 있는, 지니고 있는 그런 이제 무의식과는 다르대요. 그래서 현대적인 무의식에 대한 어떤 개념, 무의식에 대한 개념이 현대적으로 새로 생겼다라는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 그것은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의 이해가 되는 거죠. 여기는 이시 받아주는 건 understanding입니다. 자, 오늘날의 이해는 무의식이라는 거는 더 이제 뭔가 차갑고 그리고 더 큰 정보 처리 체계와 같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무의식이라는 거 뭔가 소용돌이치는 직관 또는 이제 본능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더 차갑고, 그러니까 차갑다는 거는 조금 더 이제 뭔가 생각할 수가 있고 또 bigger 더 큰 어떤 정보 처리 체계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식이랑 무의식을 좀 구분해서 볼 것 같아요. 의식 vs 무의식 두 가지를 지금 구분을 할 것 같은데 인제 어쨌든 이 무의식이라는 게 새로운 어떤 개념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의 이해가 다르다.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생각, 언어, 태도 그리고 인제 우리의 인지 그 모든 것들은요. 이 두 가지 트랙으로 두 가지 어떤 경로로 인제 작동하게 됩니다. 자, 하나는 뭐냐면요. 의식적이고 또 뭐죠? 인제 생각할 수 있는 이렇게 되겠죠? 자, 의식적으로 인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이 로드가 있대요. 자, 그래서 뭔가 인제 의식이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이 로드를 잘 봐야 되죠. 왜냐면 우리가 주어진 글에서 로우 로드라는 게 있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의식이 바로 뭐다? 하이 로드다. 그러면 우리가 헷갈리면 인제 의식 나오면 하이 로드로 바꿔서 치환하면 돼요. 또 로우 로드가 나오면 그럼 뒤에는 뭐가 나오겠죠? 무의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자, 그럼 다시 봅시다. 자, 이런 이제 뭔가 정신적, 의식적이고 또 deliberate 그러니까 성찰적인 그런 어떤 하이 로드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거는 이제 뭔가 성찰적인데, 그리고 이제 and unconscious 그러니까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low 로드라는 게 있대요. 그러면 의식이라는 거는 바로 뭐냐면 당연히 의식적이고 또 이제 숙고하는 성찰적인이라고 쓸까요? 성찰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의식적이지 않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뭐죠? 직관적이래요. 무의식적 이라는 거는 직관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래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인제 high road mind는요 is reflective 성찰적이고요. 그리고 our low road mind 했으니까 우리의 이제 낮은 길의 정신은 intuitive 했으니까 이제 뭐 직관적이래요. 여기에 한번 다시 설명 나온 거죠. 그래서 인제 high road는 reflective, low road는 intuitive. 위에서 얘기했던 거랑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주게 됩니다. 자, consider driving. consider 이라는 표현 딱 명령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예시로서 이제 무엇을 설명할 거냐면요. 우리 운전에 대해서, 드라이빙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당신의 뇌와 손은요, 알아요. 어떻게 이제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을 해야 될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가 만약에 대부분의 운전자들과 같다면, 너는 의식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자, 의식적인 설명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설명 불가능하다라고 나오네요. 자, 어떻게 오른쪽 차선으로 이제 이동해야 되는지 내가 설명해 줄게 하면 보통은 잘 모른대요.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say that 뭐라고 말할 거냐면 그들이 이제 오른쪽으로 돌고 그리고 쭉 가면 되지. 오른쪽으로 가서 쭉 가면 되지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설명이 안 된다 했으니까 그것은 아마도 steer them off the road 했으니까 고로에서 off 벗어나서 steer them 그들을 끌어갈 거예요. 자, 사실 after moving right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나서 you reverse the steering wheel 했으니까 너의 운전대를 다시 돌려놔야 되겠죠. 똑같이 왼쪽으로요. 중간 쪽으로 갈 수 있게 똑같이 돌려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때가 되어서야 중간 이제 지점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죠, 센터로. 그래서 인제 but no worries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해서 뭐 이렇게 오른쪽 차선으로 이동하려면 뭐 "이렇게 해야 돼."라고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지만 no worries 걱정하지 말아요. 뭐래요? 당신의 인제 낮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런 손들이요. 어떻게 하는지 알 것 같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의식적으로 설명은 불가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행동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냥 알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직관적이고 또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행동 자체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글에서 나왔었던 Railroad Guided Hands라는 것이 무엇을 나타낸다는 거죠? 얘가 무의식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의식이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답은 1번. Your knowledge about driving. 운전에 대한 너의 지식이, 지식은 의식이겠죠? 지식이 helps to avoid traffic accident야 전혀 얘기 안 나왔었습니다. 뭐 차 사고 얘기 안 나왔었고요. 너의 증가된 직관, 이거 왼쪽, 이거 뭐죠? 낮은 길이긴 해요. 후에 도와줍니다. later 후에 도와준다. 근데 너의 자동차가 인제 출구를 안전하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거 아니죠. 뭐 갑자기 왜 출구죠? 자, 3 번에 your unconscious mind 됐으니까 너의 무의식적인 어떤 정신, 다시 말해서 railroad가요. processes information for you. 너를 위해서 자동적으로 정보를 처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서 행동을 가능하게 해줄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4 번에 너는 자동차 사고 상관없고요. 5 번에 you can lay the groundwork for safe driving through deliberate actions. 그러니까 deliberate actions는 high road죠. 그래서 뭔가 숙고하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안전한 그런 운전의 그런 기반을 놓을 수가 있다. 이런 거는 이건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답은 3 번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의식과 무의식, 의식이라는 건 의식적이니까 성찰적이고요. 무의식이라는 건 무의식적이니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을 직관적으로, 다시 말해서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과 같은 그런 행동들도, 복잡한 행동들도 처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요렇게 내용을 봤고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주제문을 찾아보면 어디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의식이 두 가지로 처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제 high road mind는 reflective고요. 우리의 이제 낮은 길 그 이제 정신은 직관적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새로워진 그런 의식과 무의식에 관련된 그런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뒤에는 이제 예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인제 우리 정리를 잘 해 놓읍시다. 하이 로드는 의식이고요. 로우 로드는 무의식이에요. 그래서 하이 로드가 뭔가 인제 성찰적으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로우 로드가 직관적으로 크게 우리가 인제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인제 뭔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그 큰 체계가 바로 무의식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인제 시험에 내기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잘 보시고요. 특히나 이제 문장 순서별로 나오기도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인제 한 축이면 항상 주제문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인제 빈칸으로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데요. 그럼 빈칸은 우리가 인제 답을 고른다면 어디를 인제 빈칸으로 볼 수가 있냐면
이 부분이 의미하는 바 그래서 know how to do it 이 부분이 인제 무슨 의미인지를 인제 파악할 수 있는데 다른 빈칸으로 또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인제 뭐 "너를 뭐 안전하게 우회전을 그러니까 오른쪽 도로로 갈 수 있게끔 해 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인제 너가 인제 의식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을 처리할 수 있게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